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네, 이 조선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지 13일 만에 분당 서현역에서 또 참극이 발생했죠. 잇따르고 있는 칼부림 사건,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볕더위는 다음 주까지 계속된다는 예보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향할 수 있다는데요. 김진도 YTN 기상자난 전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전 대덕구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입니다. 경찰은 대전 중구 대평동으로 달아난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에선 흉기 2점을 소지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놀란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최 모 씨는 스토킹 등을 당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최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의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을 투입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자 행정안전부는 폭염 대책비를 활용해서 불편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전기 공급 용량을 증설하고 냉방버스, 얼음물 10만 명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합동조사 결과 해당 조사가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부모가 전화로 폭언을 했다는 증언이 확보됐습니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최 모 씨, 지금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최 씨에 대해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경기 분당경찰서입니다. 네, 최 씨를 바로 체포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수사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포함한 60여 명으로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린 가운데 어제 1차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서현역 흉기난동범 23살 최 모 씨는 가족과 떨어져 살다가 범행을 이틀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본가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범행 전날인 그제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흉기 2점을 산 뒤 어머니 소유 승용차를 타고 서현역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누군가 오래전부터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던가 사생활을 감시당하고 있다라며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씨의 마약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몇 년 전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사람과 만남을 피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분열성 성격장애의 특성상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는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정신질환이 발병했거나 최 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진료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또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테러방지법을 적용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게시물과 이번 범행 사이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범행을 예고한 시점은 실제 사건이 일어난 어제가 아닌 오늘이었고 최 씨 역시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림동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요. 무차별 또 흉기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죠. 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아침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는데요.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범행 당시 서현역에서 급히 몸을 피했다가 출근하기 위해 다시 현장을 찾은 시민분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좀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좀 긴장되고 좀 떨리는 기분이 있고 좀
같은 길인데도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서현역은 대형 쇼핑몰과 연결돼 있고 주변으론 상가와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어서 출퇴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 씨 범행으로 다친 사람이 14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대부분 중상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차량에 치였던 60대 여성 등 2명은 위중한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20대 남자가 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가 추석 때 붙잡혔습니다.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오늘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네, 오늘 아침 10시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20대 남자가 학교 2층 교무실에서 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교무실에 먼저 찾아와서 교사를 찾았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수업 중이라고 하자 약 1시간 동안 기다렸고 수업을 마치고 교사가 돌아오자 범행을 저지른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말을 밀어 피해 교사와 피의자가 서로 알고 있던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학교는 어제 개학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안전을 위해 학생들을 바로 귀가시키지 않았고 지금은 모두 교실에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 신설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SNS에서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이후 수사기관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당정회의를 진행해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박 의장은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을 협의했고 현재 순찰 위주로 한 경찰 치안 업무를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도 흉악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해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는 미국처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에 시행하는 입법 예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윤희군 경찰청장 철저히 수사해서 엄정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네, 이번 사건을 사실상 테러라고 규정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대국민 담화를 진행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각종 흉악 범죄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 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입니다.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 범죄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합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공공장소에 지역경찰, 경찰관 기동대, 형사 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순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하겠습니다.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 검색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현장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전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게시자를 신속히 확인, 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의 적극적 협업으로 골목골목 시민이 이용하는 일상생활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는 치안 인프라 확충, 법 제도적 개선 방안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잇따른 흉악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14만 경찰은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의 대국민 담화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 사실상 대국민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요.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 대응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경찰력 최대한 활용해서요. 공공장소 순찰을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흉기를 소지한 걸로 의심되는 사람 그리고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검문 검색을 실시할 거라고 밝혔고요. 또 정당한 경찰의 물리력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윤희근 경찰청장 대국민 담화가 있었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역시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고 경찰력에 대해서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폭염으로 비상이 걸린 잼버리 대회에는 69억 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오전에만 대통령 지시 2개가 나온 겁니다. 먼저 서현역 관련 대책 지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휴가 사흘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해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먼저 어제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테러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가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현재 SNS상에 추가 범행을 예고하는 협박 문자가 올라와서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 장비를 휴대해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 사건과 어제 서현동 사건을 거론하면서 관계부처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부터 검거, 처벌, 재활까지 전 과정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촘촘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도 예비비 투입이 확정됐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냉방 대형 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 냉동 탑차를 무제한으로 공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라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서 즉각 해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지시에 맞춰서 오늘 오전 11시 반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됐고요. 냉장 냉동 탑차 공급, 또 의료물자 추가 지원, 급식 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 한 총리는 유례없는 폭염이지만 변명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충분히 보충하고 예견치 못한 돌발 상황에는 신속히 대응하는 위기관리의 민첩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잼버리 관련 지원에 필요한 69억 원의 예비비가 심의 의결됐고요. 30분 전쯤에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잼버리 대회는 물론 어르신과 야외 근로자,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대책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한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각각 통화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는 온열 환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준비 부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라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점곤 기자. 네, 새만금 세계 잼버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언론 브리핑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직접 맡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안이 엄중할 때 브리퍼, 그러니까 브리핑의 주체의 지위가 높아지는데요. 그동안 브리핑을 주도했던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 출신의 최창행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은 오늘 브리핑 단상 뒤편해졌습니다. 대신에 정부 결정에 따라서 긴급하게 어제 새만금 잼버리 현장으로 달려온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메인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잼버리 운영 방침을 주도하고도 공식 발표석상에서는 침묵을 지켜오던 세계 스카우트 연맹도 오늘 처음으로 언론 브리핑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브리핑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온열 질환자 숫자인데요. 어제 하루 138명이 온열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은 게 벌레 물림인데요. 383명이었고요. 피부 발진으로 250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변수도 등장했는데요. 어제까지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 28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염 대응과 관련해서는 오늘 군 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그늘막 17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의 덩굴 터널에 대한 보강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추가 배치도 현재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 전원에게는 쿨링 마스크, 모자, 자외선 차단제, 냉동 생수, 아이스팩, 얼음, 염분 알약이 모두 개인 지급됩니다. 온열 환자가 머물 수 있도록 냉방시설과 침상이 있는 버스 5대가 이미 확보가 됐고요. 에어컨을 가동하는 이른바 휴식용 쿨링버스 130대가 오늘 추가로 현장에 배치된다고 합니다. 또 샤워장과 화장실을 수시로 정비하기 위해서 청소 인력을 기존 70명에서 23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모기와 파리 등 해충 구제를 위해서 방제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고요. 이동식 화장실 50개를 새로 설치합니다. 잼버리 영내를 돌아다닐 수 있는 셔틀버스도 2배 늘려서 배차 간격을 현재 30분인데요. 15분 내외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량 논란이 많았는데요. 급식량도 늘리고 간식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런 대책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미 밝힌 대로 잼버리 영회 프로그램은 조정 또는 축소됐습니다. 폭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활동량이 많은 세계 미로 탈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 등은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안 직소천 수상활동이나 부안 고사포 해양활동 등은 현재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긴 한데 지금 잼버리는 운영위숙 논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회 전부터 잼버리 병원 내 병상 수 그리고 수경지 그늘 같은 필수 시설이 부족해 보이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었고요. 지난 1일 개영 첫날부터는 화장실이나 식당 등 부족한 시설들마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몇 명이 등록해서 개영식장에는 그중에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지 또 병원에 다녀간 환자는 몇 명인지 같은 상당히 기초적인 통계조차 현장에서는 제때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보낸 인력이나 물품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도착하는지도 잼버리 조직위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또 앞서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구운 달걀에서 곰팡이가 나와서 식약처가 이를 모두 회수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야영장의 편의점에서는 바가지 물가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행사를 바라보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해외 외국의 우려 섞인 시선도 감지됐습니다. 일부 해외 국가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오늘이 대회 4일째인데요. 이제 대회 중반에 돌입을 했습니다. 정부가 앞서 들으신 대로 뒤늦게나마 주무부처 장관을 현지로 급파를 하고 각종 폭염 지원 대응책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이 좋아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계속해서 문제인데요. 지금도 이곳 새만금 잼버리 지역은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6도로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서 YTN 오정권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선 애초에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행사 중단이나 축소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잼버리 대회 논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어떻게 나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과 오늘 아침 8시에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 정부 여당은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한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전기 공급 용량 증설과 냉방버스, 얼음물 10만 명분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회가 잘 마무리되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며 잼버리가 정쟁거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상황을 점검하고 챙겨나갈 것입니다. 준비 미흡에 대한 책임을 따지거나 준비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세계 청소년의 문화 교류와 우애의 장인 잼버리가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란 비판까지 듣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격이 폭염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이미 폭염과 침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대회 축소와 중단 검토까지 거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회 기간을 축소할 것인지 나아가 중단할 것인지도 비상하게 검토하면서 대응하기 바랍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소방당국의 행사 중단 요청에도 개형식 행사가 계속 진행된 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면서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는 현장에 지원 인력을 포함해 5만 명이나 모여 있는데 지금 장소를 옮기거나 행사를 중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성남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큰데요. 정치권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정확히 분석해 예방책과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모방 범죄나 가짜뉴스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당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 의원들도 어제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도 시민 안전을 위해 치안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들과 교권 보호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충격적인 사건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모방 범죄에 대해선 결코 예외 없이 엄하게 처벌하고 가중 처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LH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아파트 부실 공사 진상규명 TF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고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인천의 부실 시공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대책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잼버리, 인디언 말로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올해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는 생존 게임이란 별명이 붙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현장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있는데 많이 부족해요. 뭐 그늘막 텐트라든가 그런 게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으면은 좀 대원들이 활동을 하면 열기도 식히고 좀 휴식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요. 계속 나오죠. 이거 행사 끝날 때까지 나올 거예요. 외국 지도자들이 왔다가 이 환경과 시설을 보고 더위 때문에 그냥 나갔어요.
하니까 자기는 여기서 도저히 활동을 못하겠다, 봉사를 못하겠다. 앞으로 쓰러지는 학생들이 더 나올 거란 말이 걱정스러운데요. 잼버리 참가자가 폭염으로 쓰러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5년 미국 잼버리 대회 때에도 폭염으로 곤욕을 치렀는데요. 당시 대회가 열린 육군 기지는 한낮 기온이 37도에 또 습도까지 높았습니다. 그야말로 찜통이었겠죠. 숨쉬기도 힘든 더위에 3시간이나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을 기다리던 4만여 명의 참가자들. 탈수와 어지럼증을 호소했고요. 결국 보이스카우트 대원 300명 정도가 일사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지난 2015년 일본 야마구치 잼버리 대회 상황과 판박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당시 키라라하마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도 새만금과 마찬가지로 간척지였고요. 나무 한 그루 없어 폭염에 그늘도 부족한 환경이었습니다. 참가자 3천여 명이 열사병과 탈수, 또 화상 증세를 호소했는데 전체의 10%가 넘는 인원이 병원 신세를 진 겁니다. 7월 말 그리고 8월 초가 1년 중에 가장 더운데 왜 이렇게 더울 때 해야 하나 싶죠. 청소년들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또 외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겨울에 합동 야영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여름에 하다 보니까 많이 더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심각 단계인 폭염 단계에서는 이것이 그냥 덥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는 아닌 거죠. 이미 여러 외신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폭염과 안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요. 앞선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또 같은 사태를 반복한 겁니다. 철저한 준비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텐데 그 역시도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준비하라, 스카우트 잼버리의 모토인데요. 지금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실내 행사로 영내 행사를 줄인다고는 하지만 이미 지금 이 참가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을 좀 축소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중환자가 발생하면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한 이후면 이 행사는 정말 국격을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폭염 소식 더 이어가겠습니다. 불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남해안에는 고수온 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양식장 어민들 오르는 바닷물 온도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박종혁입니다. 네, 박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경남 거제시 이룸면 구조라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이 양식장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는 오전부터 떼약볕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 등줄기에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인데요. 오전에 저희가 인근의 양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수심 1m의 바닷물 온도의 온도는 26.7도였습니다. 보통 양식에 적정한 수온은 20도에서 24도인데요. 이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양식 어민들은 바닷물 온도가 29도가 넘어가면 물고기 폐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어민들은 액화산소를 바닷물에 공급하고 또 먹이 양을 줄여 물고기들의 산소 소모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서해안에 모두 4곳의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남해안은 경남 진해만, 또 전남은 여자만과 등량만, 그리고 서해안은 충남 천수만입니다. 여기에 오늘 오후 2시부터 전남 한평만도 주의보에서 경보로 대체 발령되면서 경보 지역은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대부분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는 폭염이 지속되고 대조기에 따라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수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고수온 예찰과 피해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조피 볼락이나 강도다리 등 상대적으로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을 키우는 곳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전국이 폭염특보 속에 찜통에 갇힌 듯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극심한 더위 계속되겠고요. 곳곳에 소나기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은 얼마나 덥습니까? 네, 오늘도 찜통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는 경북 경산 하양읍의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4도까지 치솟아 있고요. 이틀째 초열대야가 나타났던 강릉은 37도, 서울은 33.2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연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쌓인 뜨거운 열기가 밤사이에도 식지 못하고 열대야로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6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낮 동안에도 대부분 35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5도, 대전과 광주 36도, 강릉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내일도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에도 찜통 더위 속에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해양 열 용량도 좋은 조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상하면서 어느 정도 세력은 계속해서 유지해서 네, 폭염은 계속되고 또 다음 주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이 있는데요.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진도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진도 기자, 먼저 태풍 소식 좀 전해주세요. 지금 태풍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태풍입니다. 태풍 아. 카눈이고요. 예.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죠. 예. 현재 태풍 카눈은 강도가 강한 태풍입니다. 예. 강한 태풍이라면 초속 37m 정도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중심입니다. 예. 중심 부분에도 태풍의 눈이 아주 뚜렷하게 보일 상태입니다. 네. 이 부근에서 정체를 하면서 매우 강한 태풍에서 강한 태풍으로 한 단계가 낮춰졌습니다. 며칠 전에 오키나와 근처에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지금도 오키나와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오키나와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예. 이 내용 자체가 오키나와를 이미 약간 지나온 상태에서 오키나와 쪽을 지나온 상태에서 약간 뒷부분에 약간 오키나와가 조금 더 영향을 막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완전히 벗어난 상태는 아닌 게 지금 현재 상태의 모습이고요. 예. 근데 이 태풍이 대신 오키나와를 지나서 동중국해로 지나온 다음에는 계속 하루 정도 정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은 바다에서부터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거든요. 네. 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강도가 한 단계 낮춰져서 강한 태풍인 거죠. 좀 보여주세요. 여기가 태풍의 위치고, 그렇죠. 여기 일본, 규슈, 그리고 여기 한반도.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태풍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예. 그만큼 강한 태풍이니까 그만큼 영향을 주는 게 많은 거고 예. 오키나와를 강타하고 지나왔는데도 오키나와 일부에서는 지금 아직도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 정도로 태풍의 반경 자체가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카눈이 지금 여기서 오래 정체돼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정체가 오래 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상태가 태풍의 위치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네. 이 태풍이 원래는 이렇게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던 그렇게 거죠. 다 예상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태풍 위에서 이런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집어드릴게요. 북쪽에서부터 바람이 들어오면서 이 태풍이 들어가는 걸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태풍이 이 북서풍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체를 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야 될 태풍이 머물고 있고 네. 머물고 있다가 어디로 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 상층에서 제트 기류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약간 제트기로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이 태풍이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급 변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중국으로 들어갈 태풍이 급 브레이크를 밟고 갑자기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일본 남쪽으로 이동하는 현재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원래대로였으면 이제 중국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렇죠. 우리나라 그 서해안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였잖아요. 아주 중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갔으면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었을 텐데 이게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일본 남쪽으로 통과하면서 약간 우리나라도 긴장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지금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일본, 미국, 유럽 이렇게 4가지가 있던데 그 모델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이게 지금 현재 예상까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흘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예상도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예상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건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모델입니다. 네. 보시면 기상청이 어디까지 봤냐면 갑자기 동진을 계속하다가 올라와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북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죠. 북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트는 걸로 나온 상태에서 각국의 모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다음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유럽의 ECMWF라는 모델입니다. 유럽 중기청이 모델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앞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일본 규슈 남쪽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다음 보통은 ECMWF라는 이 모델이 유럽 모델이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본 쪽으로 지나게 하는 걸로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상당히 올라왔는데요. 규슈 쪽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요. 부산광역시 옆으로 그렇죠. 동해 쪽으로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 바로 그 옆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남해안, 동해안은 다 영향을 주네요. 남해안과 동해안까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걸로 유럽 모델은 모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사흘 전에 각국에서 예측한 예측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엔 보면은 영국 예측이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예측은 같은 경우 동해안으로 올라가는 거 돼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과 비슷한 형태로 유럽 모델이 바꾼 겁니다. 진로를 바꾼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 유럽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동해안에 근접해서 올라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자, 미국 모델입니다. 이게 미국 모델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미국 모델도 일본 남쪽에서 방향을 틉니다. 서서 이제 방향을 이쪽으로 바꿉니다. 바꾼데 어디로 올라오느냐?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남해안에 상륙을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한반도를 다 덮은 건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남해안에 상륙을 해서 제가 다시 그려드릴게요. 남해안에 상륙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약간 관통하면서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남부지방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태풍의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위험 반원에 또 놓여요. 미국 예측 모델이 맞다면 그것을 지금이 전제로 하는 가장 거죠.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 모델 예측대로 간다면 현재 이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8월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다른 모델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모델도 봐주세요. 지금 다음 모델은 우리나라 기상청의 모델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우리 기상청 모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영국 모델입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우선 우리 모델부터 보실까요? 기상청 모델입니다. 자, 우리나라 모델, 우리나라 저기 한반도 어디 있는 겁니까?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여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 태풍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 태풍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울릉도 동쪽으로 해서 약간 멀리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큰 피해는 없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모델. 그렇죠. 우리나라의 예측 모델입니다. 그런데 또 죄송합니다. 다음 모델도 봐야 되는데요. 다음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영국 모델 같은 경우인데요. 영국 모델의 경우에는 잠시만요. 자, 영국 모델. 영국 모델은 조금 더 우리보다는 왼편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동쪽으로 약간 진행을 해서 약간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네요. 우리나라 동해안 지방까지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주 저게 목요일 정도 되면 알 수 있는 겁니까? 다음 주 목금에 만일에 우리나라 주변으로 올라온다면 네. 다음 주 목금이 위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폭염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들어가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럴까요? 다음 네. 주까지 폭염이 이어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폭염이 33도를 넘는 폭염 같은 예. 경우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가장 큰 변수가 태풍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집니다. 예.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태풍이 올라오는 순간 더위는 한 고비를 넘깁니다. 네. 그러니까 더위가 우리나라 주변에 아주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었던 고기압을 흐트러뜨리면서 네. 더위의 고비가 더위가 한꺼풀 꺾이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수까지는 계속해서 덥고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지만 예. 그 이후에는 무더위는 한풀 가고 네. 다음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예. 태풍 이후에는 35도까지 올라가는 태풍의 고비보다는 33도 정도 떨어지고 예. 아침 기온 같은 경우도 25도에서 24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중반까지는 좀 더울 것 같고 네. 지금 강릉 상황 보니까 이틀째 초열대야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초열대야면 열대야보다 얼마나 더운 건가요? 열대야 기준이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입니다. 25도를 넘어서면 열대야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예. 초열대야라는 말은 원래는 없습니다. 다 열대야인데 네. 그냥 25도만 해도 정말 더워서 잠 못 이루는 밤인데 예. 네. 30도가 아침 최저 기온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눈 뜨자마자 30도인 그렇죠. 거죠? 눈 뜨자마자 30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을 붙여준 게 초열대야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지금 며칠째예요, 거기가? 지금 어제 또 30.7도였고 어제 30.5도, 오늘이 30.7도입니다. 이틀 연속 강릉은 초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은 아닙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 정도 이 초열대야가 그렇군요. 나타나고 있고 예. 서울도 여름 더위로 아주 유명한 해가 있었죠. 예, 예. 2018년도에 처음 30.3도로 초열대야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엄지민 앵커가 그 새만금 상황 네. 자세히 좀 전해드렸는데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온이 상당히 높다면서요. 아침 기온을 보니까 26도고요. 예. 낮 기온이 35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부안 지역의 기온을 살펴봤는데 26도, 35도까지 올라갔는데 예.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지만 새만금 지역은 숲이 없습니다. 간척지이기 때문에 땡볕이 그대로 내리찐다는 거죠. 예. 땡볕이 내리쬐는 상황에서 야영 텐트만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더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거는 그늘막 같은 걸 최대한 쳐서 야영을 하더라도 그늘 안에서 쉴 수 있는 예.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또는 시원한 물을 계속 공급하거나 에어컨이 설치된 그 버스나 이런 이동 수단들을 해서 정말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잠시만이라도 그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몸의 예.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최대한 갖춰줘야지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네, 정부에서 이런 조치들 시행한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좀 빨리 하지 않은 게 좀 아쉽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상황 봤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렇죠. 유럽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남유럽 정도에서 40도 가까운 폭염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더운 엘니뇨의 영향으로 해서 올해 북반구 자체가 굉장히 무더운 날씨 이어지는 거고 예. 그게 지역만 달라지는 거죠. 북미에서 그리고 남부 유럽, 다시 동부 유럽, 또 동아시아 지역까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북유럽은 원래 북반구는 원래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남반구는 겨울이거든요. 네. 남부가 겨울인데 30도를 넘는다면 겨울 기온이 30도가 그런 적이 됩니다. 있습니까? 아르헨티나 잠깐, 기온이 30도라고 하던데. 그렇죠. 그래픽을 잠깐 예, 보실까요? 제가 이걸 좀 찾아놨는데 이 상태가 지금 어떤 거냐면요. 이게 지금 남부 유럽의 그 그림을 지금 띄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뜨거운 곳이 많죠. 브라질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 지금 기온을 찍어보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35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네. 35도. 그리고 지금 이 아래 겨울인 거잖아요. 그렇죠. 겨울이죠. 그런데 그 아래쪽에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도 한번 찍어볼까요? 몇 보통 도입니까? 겨울엔 몇 도 35도. 정도입니까? 겨울철이니까 25도를 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예, 20도 예. 아래에 머무는 게 정상인 건데. 117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아르헨티나를 지금 찍고 있는데 대부분 30도를 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겨울철이 돼야 될
남미에서 30도를 넘는 기온이 겨울철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 엘니뇨란 지구 전체의 열대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현재 이런 기온들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자, 태풍 카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고 다음 주 폭염 전망까지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올라오는 태풍이 더 있습니까? 태풍 카눈 지나고 나서? 이 태풍 카눈이 올라오고 난 뒤에도 그 뒤를 따라서 태풍들이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의 진로까지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잠깐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태풍의 모습들인데 이 태풍이 지금 이게 우리나라고요. 이게 우리나라고 아까 보시면 다른 태풍들이 2개 정도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태풍이 이게 카눈입니다. 태풍이 지금 오른쪽에 있네요. 또 이게 카눈이고요. 예, 또 하나의 오른쪽에. 태풍이 만들어지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태풍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올라온 뒤에 이 태풍들이 바로 올라올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신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주변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주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풍의 길이 8월부터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더위 이후에는 다시 태풍을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태풍과 함께 국지성 호우도 같이 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6호 태풍 카눈 어디로 향할지 짚어봤고요. 다음 주 폭염 전망도 알아봤습니다. 김진우 YTN 기상재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9년) 가을 태풍 사라오가 전국을 강타, 사망 실종 849명, 이재민 25만 5천 명.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중등교사 출신인 오승걸 전 교육부 책임교육실장이 선임됐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방법론과 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금강과 영산강 보해체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등은 4대강 사업 되살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상시 개방과 보분 철거 등의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 충남 공주시 월송동 천안 방향 23번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이 차 3대에 잇따라 부딪혀 숨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경북 포항시 동천동 공사 중이던 하수도관에서 불이 나 50대 근로자 2명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대구 노원동 제3산업단지 내 세탁기 수리 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1명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기 부천시 도당동 도금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나서 1시간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해외에서 수억 원 상당의 합성 마약인 야바를 밀수입한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24살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미일이 고위급 사이버 안보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이 불법 탈취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네,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지 13일 만에 또 분당 서현역에서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칼부림 사건, 문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